문법은 정의 싸움이야. 문법은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전혀 어렵지가 않아. 관계대명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관계대명사의 별명은 자기가 들어갈 자리야 여기. 그렇기 때문에 뒤에 야 주어의 자리 비워넣어. 거긴 내가 들어가야 돼. 혹은 다각도로 봐야 돼. 선생님이 이따가 한 4-5가지 체크리스트 이야기 해줄 거야. 그치? 근데 it은 주어의 자리에 들어가도 it이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도 it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대명사가 사물일 때 관계대명사 위치는 주격도 위치고 목적격도 위치란 말이야. 보다는 좀 고정관념화되어 있는 문법에 대한 약간 어긋나는 상식이 있어. 뭐냐면은 사실 이거는 조금 안 맞는 거야. 소유격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대명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5가지를 꼭 기억을 하세요. 이 5가지만 기억하면 틀릴 게 없습니다. 이거 사진으로 찍거나 우리 이것만 Ladder English. 자, 관계대명사 배울 건데 관계대명사 개념이 뭔지 그동안에 알고 있지만 한 번 더 확인 차원에서 확실히 한번 개념을 짚고 넘어가 보자. 자, 관계대명사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관계대명사의 별명은 별명은 뭐야? 접속대명사다. 이거 생각나지? 관계대명사는 접속사와 대명사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문법 요소야. 이렇게 우리는 문법은 정의 싸움이야. 문법은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전혀 어렵지가 않아. 그래서 우리 관계대명사 하면 선생님 말 기억하면 돼. 접속대명사. 관계대명사의 별명은 접속대명사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굳이 외우지 않아도 얘가 접속사와 대명사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잖아. 그치? 자, 접속사의 기능이라고 하는 건 뭘까? 근데 이제 결정적으로 접속사가 뭔지 몰라. 그러면 안 되죠. 접속사는 영문법의 8개의 품사 중에 하나인데 접속사가 갖는 특징은 절과 절을 연결해줘요. 이 접속사가. 얘가 지금 접속사라고 생각하자. 이 절과 절을 연결을 해줘. 알겠죠? 접속사는 절과 절을 연결을 해줍니다. 우리 and나 뭐 but이나 이런 애를 접속사라고 하잖아. 그리고 절과 절을 연결을 해주다 보니까 이 접속사가 뒤에 어떤 절을 이끌고 있죠? 그래서 접속사의 특징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접속사는 절을 이끈다. 절을 이끄는 문법 요소, 절과 절을 연결해주면서 뒤에 절을 이끈다. 이게 바로 접속사의 특징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접속사 어떻게 정의 내려? 접속사는 절과 절을 연결해주고 뒤에 절을 이끈다. 이런 문법 요소가 바로 접속사다. 이런 품사가.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대명사는 어떤 역할을 해? 앞에서 언급된 어떤 명사를 대신 받는 그러한 우리 품사를 대명사라고 하지? 이해됐어? 오케이. 자, 그래서 이 관계대명사는 절과 절을 연결해주고 절을 이끄는 접속사의 역할과 그 다음에 앞에서 이미 언급된 하나의 명사를 대신 받는 대명사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는 거야. 알겠죠? 그게 우리 관계대명사의 정확한 정의입니다. 자, 요 문장 한번 읽어볼까? 자, 첫 번째 문장은 Oranges are fruit. 자, 오렌지는 열매야, 과일이야. 그리고 they are full of vitamin C. 얘네들이 이제 비타민 C로 가득 차 있어. 여기서 이게 하나의 독립된 문장이야. 얘도 하나의 문장. 이게 문장임을 어떻게 알 수 있어? 이게 마침표 찍혀 있잖아. 그 마침표 찍혀 있으면 하나의 문장이라는 얘기야. 근데 이 2개의 문장을 우리 하나로 합칠 거야. 2개의 문장을 하나로 합칠 거야. 그럼 우리 하나의 문장 내에 주어 동사 구조로 들어가면 얘네들은 이제 절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의 문장 내에 주어 동사 구조로 들어가서 그 하나의 문장 성분 역할을 하는 아이를, 이 덩어리가 주어 동사 구조가 돼서 전체 문장에서 하나의 문장 성분 역할을 한다면 얘를 우리 절이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문장이지만, 현재 상태는 문장이지만 얘네들이 합쳐지면은 이제 절이라고 우리가 그 표현이 바뀌게 됩니다. 알겠죠? 합쳐져서 이제 절로 2개의 절이 합쳐져서 하나의 문장이 될 거야. 알겠죠? 2개의 절이 하나의 문장이 된다. 그럼 뭐가 필요해? 절과 절을 연결해주는 접속사가 필요하지? and. 자, 그리고 여기서 fruit이라고 하는 명사를 they라고 하는 아이가 대신 받고 있어요. 알겠죠? fruit이라고 하는 명사를 they라고 하는 이 대명사가 대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they와 그 다음에 and they 이 역할을 하는 게 바로 뭐야? 관계대명사 which라고. 알겠죠? 이 which라고 하는 아이는 풀어쓰자면은 and they야, and they. 그리고 그것들은 이렇게. 알겠죠? 그리고 그것들은 and they.
자, 이 위치라고 하는 애를 관계대명사라고 합니다. 봐봐. 아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얘는 접속사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뒤에 뭐를 이끌고 있어? 저를 이끌고 있지? 그 다음에 이 위치가 앞에 있는 프로시라고 하는 이 명사를 대신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 대명사의 기능도 수행을 하고 있어. 저를 이끄는 접속사와 그 다음에 프로시란 명사를 대신받는 대명사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이게 바로 관계대명사야.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석을 하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위치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이거든? 근데 어떻게 해석을 해? 오렌지는 비타민C라 가득한 과일이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래서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은 첫 번째, 그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무슨 절? 자, 명사 꾸며주니까 뭐라고 그래? 걔를? 그렇지. 형용사절이라고 한다. 형용사절. 자, 관계대명사의 특징 첫 번째, 형용사절을 이끈다. 이렇게 외우세요. 관계대명사의 특징 첫 번째, 형용사절을 이끈다. 그리고 관계대명사절의 특징 두 번째는 보면, 아까 선생님이 얘가 지금 end day라고 그랬어. 그쵸? 그래서 얘가 지금 대명사야. 사실 대명사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어. 그런데 너희들, 대명사도 일종의 뭐야? 대명사도 일종의 명사지? 자, 그러면 문장에서 이 명사가 하는 역할이 있어. 명사가 하는 역할이 대표적으로 주어의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 그리고 목적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 그리고 세 번째, 전치사 뒤에 명사가 와. 전치사 뒤. 얘네들이 지금 문장에서 명사가 하는 아주 대표적인 역할이야. 물론 보어의 자리에 명사가 들어가기도 하지만, 자, 여기 관계대명사 배우니까 일단 3개. 자, 주어의 자리, 목적어 자리, 그리고 전치사 뒤에. 그런데 지금 이 위치가 관계대명사라고 그랬어. 대명사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니 얘가 지가 이끄는 절에 주어의 자리, 목적어 자리 혹은 전치사 뒤의 자리에 이 아이가 들어간다는 거야. 알겠죠? 그러면은 자기가 들어갈 자리야, 여기. 그렇기 때문에 뒤에 야, 주어의 자리 비워넣어. 거긴 내가 들어가야 돼. 혹은 목적어 자리 비워다. 거기 내가 들어가야 돼. 혹은 전치사 뒤에 자리 비워도 거긴 내가 들어가야 돼.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자리를 비워놔야 돼.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느냐? 자,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은 이렇게 주어나 목적어, 전치사 뒤에 반드시 와야 될 명사의 자리가 비워져 있는 상태로 그렇게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완전하다, 불완전하다 그런 거를 우리는 불완전한 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불완전한 절. 알겠죠? 이게 불완전함이 왜 발생이 되느냐? 지가 뭔가 주어나 목적어, 전치사 뒤에 이런 필수적으로 명사가 들어가야 될 자리를 지가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그 자리를 비워놔 해서 자리가 비워져서 뭔가 허전해 보이는 불완전한 구조가 탄생이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주어 역할을 할 거야. 내가 주어 역할을 할 거야. 그래서 주어 자리 비워놔 하면 얘를 우리는 주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격이라고 하는 말, 주격, 목적격. 자, 그거는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니? 우리 관계대명사는 다시 리마인드 하면은 뭐와 뭐? 접속사와 대명사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고 그랬지? 그런데 이 대명사라고 하는 이 품사가 갖는 아주 희한한 특징이 있어. 대명사는 자, 격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 격이 존재해. 그냥 명사는 격이라고 하는 게 없어. 자, 한번 볼까? 그냥 명사 북이라고 하는 명사가 있다. 걔가 주어의 자리에 들어가도 북이고 목적어의 자리에 들어가도 북이야. 알겠죠? A book is good. I like the book. 할 때 똑같이 그냥 북입니다. 알겠죠? 주어의 자리에 들어가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나. 똑같이 북이야. 그런데 대명사는 격이 존재해. 그래서 대명사 예를 들어서 he라고 하면은 주어의 자리에 들어가면 he지만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면은 목적격으로 얘가 형태가 바뀝니다. 그래서 him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야. 알겠죠? 격이 존재. 대명사가 갖는 특징이야. 두 번째, 사람, 사물을 구별합니다. 사람, 사물을 구별해. 사람, 사물을 구별하죠. 우리 대명사는. 그래서 단수 사람이라면 he나 she로 받겠지만 사물이라면 뭘로 봐도 it으로 받는단 말이야. 알겠지? 근데 우리 이 관계 대명사도 일종의 대명사라고. 접속사와 대명사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니까. 대명사잖아. 그치? 그래서 관계 대명사도 격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는 거야. 격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지가 주어 역할을 하고 싶어. 그래서 주어의 자리가 비워져 있어. 하면 얘를 뭐라고 그래? 우리는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합니다. 지가 주어 역할을 하고 싶어서 주어의 자리가 비워져 있는 형태라고. 알겠죠? 그리고 지가 목적어 역할을 하고 싶어. 그래서 지가 이끄는 관계 대명사 절 안에 목적어 자리가 비워져 있어. 얘를 우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격이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 그 다음에 대명사 우리 he와 it 이렇게 구별하는 것처럼 우리 관계대명사도 사람 사물을 구별을 해요. 사람 사물을 구별을 해. 얘가 지금 대명사인데 대신 받는 명사가 후릇. 사람이야 사물이야? 사물이잖아. 그치? 후릇 사람 아니야. 사람 이름 아니야. 그치? 사물이지? 사물이기 때문에 우리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를 씁니다. 이거는 사람은 he로 받고 she로 받고 사물은 it으로 받는 원리와 동일해. 바로 대명사이기 때문에 사람, 사물 구분한다는 거야. 그래서 선행사가 사물이면 which로 받고 선행사가 사람이면 who로 받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얘가 처음 이 개념부터 제대로 쌓아놓으면 관계대명사, 접속사와 대명사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해. 그래서 얘가 접속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절을 이끌 수 있어. 근데 그 절이 형용사절이거든? 그리고 얘가 또 대명사 역할을 해. 그래서 앞에 수식을 받는 그 명사를 대신 받는 역할을 합니다, 얘가. 그래서 지가 이끄는 절에 대명사다 보니까는 주어, 목적어, 전치사 뒤에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그 자리가 비워져 있거든? 그래서 불완전한 절을 이끌 수밖에 없는 거야. 그리고 얘가 대명사다 보니까 대명사가 갖는 특징인 격이라고 하는 게 존재해.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목적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대명사가 사람, 사물을 구별을 하니 관계대명사도 역시 선행사가 사람 혹은 사물일 때를 구별을 해. 이렇게 정의하면 되는 겁니다. 선생님 지금 선행사란 말을 썼죠. 선행사 뭐 굉장히 어려운 말이 아니라 바로 이 관계대명사가 대신 받는 원래 그 명사 있지? 걔를 선행사라고 하는 거야. 알겠지? 그 앞에 나오기 때문에 선행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 어려운 말 아니에요. 이 관계대명사가 대신 받는 원래 그 명사를 우리는 선행사라고 한다. 알겠죠? 그래서 이 원래 형용사절인 이 관계대명사는 이 앞에 있는 선행사를 수식을 해주는 상태로 형용사절로 역할을 하는 거라고.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게 이제 관계대명사의 기본적인 특징이야.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건 아까 선생님이 지금 지울게 이제 요거는 뭐라고 그랬어? 그래서 지금 지가 이끄는 절의 주어 역할을 하니까 무슨 격? 주격 관계대명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라고. 자, 그 다음에 밑에 거 한번 읽어볼까? 읽어보자. This is the farmer. 자, 여기서 보면 who has a big ranch. 렌치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큰 농장을 렌치라고 합니다. 자, 우리 주격관계대명사 이번에 4과의 시험범인데 주격관계대명사는 한 4-5가지 체크리스트를 잘 체크하면은 별로 틀릴 게 없어. 그런데 다각도로 봐야 돼. 그러니까 한 가지 면만 꽂혀가지고 그것만 맞는지 틀린지 보면 틀림없이 틀려. 알겠죠? 정답을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각도로 봐야 돼. 선생님이 이따가 한 4-5가지 체크리스트 이야기 해줄 거야. 알겠지? 근데 지금 맛보기로 보면은 일단 관계대명사 문제가 어법 문제에 나오면은 가로로 잘 묶어야 돼. 관계대명사절을 일단 무조건 가로로 묶어. 그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야. 자, 문제 푸는 법 가르쳐 주는 거야. 알겠지? 독해하는 법보다는 문제 푸는 법, 문법 문제 푸는 법. 자, 우리 관계대명사절 가로로 묶어봐. 그리고 얘 형태를 쫙 봐봐. 일단 첫 번째 볼 거 선행사가 사람 사물인지 봐봐. 너 farmer. 근데 문제는 너 farmer가 이게 어떤 뜻인지 몰라. 이게 사람인지 사물인지 몰라. 그러면 좀 곤란하죠. 그쵸? 그래서 farmer는 무슨 뜻이야? 농부니까 사람이겠어 사물이겠어? 사람이겠지. 그쵸? 자, 그러면 첫 번째 체크리스트가 뭐냐면 자, 이 훈지 위치인지를 잘 봐. 자, 관계대명사에서 그 대명사가 사람 사물 구분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선행사가 만약에 사람이라면 우리 he나 she처럼 who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를 쓰고 선행사가 만약에 사물이라면은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를 쓴다고. 알겠지? 주격일 때 그렇게 하는 거야. 관계대명사가 주격일 때. 그럼 목적격일 때 어떻게 하느냐? 목적격일 때는 whom이라고 하는 아이를 쓰는데 그냥 who라고 써도 괜찮아. 알겠지? 근데 반대로 주격에서 whom이라고 쓰면 절대 안 돼. 주격인데 whom이라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야. 목적격일 때는 whom이라고 보통 하지만 who를 써도 되지만 주격일 때는 whom을 쓰면 절대 안 돼.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우리 선행사가 사물일 때는 여기 사물이라고 쓰자. 여기 사물, 여기는 사람이야. 선행사가. 자, 사물일 때는 우리 it이라고 하는 아이 봐봐. it이라고 하는 게 우리 그 사물을 대신 받는 대명사잖아. 그치? 근데 it은 주어의 자리에 들어가도 it이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도 it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which라고 하는 선행사가 사물일 때 관계대명사 which는 주격도 which고 목적격도 which란 말이야. 똑같아. 알겠지? 그렇게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일단은 이 관계대명사 옳게 썼는지 봐봐. 이거 보니까 주어 없으니까 주격인데 선행사 이거 farmer는 사람일 테니까 who를 썼잖아. 맞는 거야. 그게 첫 번째 체크리스트. 그러니까 관계대명사가 맞는지 보라고. 알겠지?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관계대명사의 두 번째 특징이 뭐야? 불완전하다.
그래서 여기 얘가 주어 역할을 하니까 뒤에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구조지. 어떻게 문제 쓰면 틀리는 거야? 여기 who 뒤에 뭐 he has a big wrench 이렇게 하면 틀리는 거야. 알겠지? 얘가 지금 he 역할을 하고 있다고 who가 he 역할을 하고 있는데 he를 왜 또 써? 그럼 완전한 구조가 되잖아. 그치? 두 번째 이렇게 완전한지 불완전한지를 보는 거야. 알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뭐냐면은 관계대명사 절 안에 그 동사가 주격 관계대명사는 그 동사가 이제 수시제가 동사의 수시제가 맞는지를 봐야 돼. 응? 여기서 전체 문장의 시제가 현재니까 현재 시제로 쓴 건 맞는데 자 선행사가 일단은 farmer니까 단수야 복수야 단수잖아. 그치? 그러니까 have를 안 쓰고 has로 예쁘게 잘 썼습니다. 알겠죠? 그게 세 번째야. 그리고 지금 이 예문으로는 적당하지 않지만 뒤에 가서 얘기해 줄 거야. 네 번째는 문장 전체 동사의 수시제를 또 봐야 돼. 알겠죠? 그거는 선생님이 이따가 뒤에 가서 얘기를 해줄 거야. 이게 끝난 게 아니야. 체크리스트 다시 한번 얘기할 거야. 알겠죠? 이게 주격 관계대명사라고. 자, 우리 저기 사과 시험 범위는 주격 관계대명사만 나오지만 목적격 관계대명사 2학기 때 나와 어차피. 그리고 이제 배울 때 한 통으로 같이 배워야지. 똑같은 원리니까. 그치?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보면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동일해. 이렇게 지금 요 문장과 요 문장 합칠 거야. 문장이 합쳐져 가지고 이제 절이 되는 거야. 그래서 두 개의 절이 하나의 문장을 이루는 형태로 문장을 합칠 겁니다. 알겠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합칠 때는 말이야. 자, 이 뒤에 있는 문장이 앞에 있는 문장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보통은. 알겠죠? 그래서 뒤에 있는 문장을 관계대명사 절로 바꿔주면 돼. 앞에 있는 게 그럼 관계대명사 절과 대비해서 이게 관계대명사 절인데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이 형용사 절과 대비해서 잘못 쳤네. 잠깐만. 관계대명사 절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여기까지네. 그치? 그래서 얘가 이제 쏙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야. 이렇게 쏙 들어가는 형태가 되는 거야. 뒷문장이 합쳐지는 거다. 얘가 형용사절이잖아. 그럼 형용사절과 대비해서 the mountain is not so high라고 하는 거를 우리는 주인공이니까 얘가 주절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주절. 알겠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이제 하나의 문장이 돼서 절이 두 개 들어가 있어. 절이 두 개로 구성된 하나의 문장이 됐는데 그 절을 얘는 이제 형용사절, 즉 관계대명사절 이렇게 얘기하고 The mountain is not so high는 주인공이니까 얘가 주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절이 두 개로 구성된 하나의 문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설명하듯이 이렇게 관계대명사절이 쏙 들어갔단 말이야. 알겠죠? 그런데 The mountain which I climbed 여기서는 뒤에 지금 주어는 있는데 뭐가 없어? climb 뒤에 목적어가 없죠? 목적어가 없잖아. 그 목적어 역할을 누가 하고 있어? 지금 which가 하고 있어. which는 어떤 명사를 대신 받아 앞에 있는 그 산을 mountain을 대신 받고 있는 거야. 그래서 뒤에 이렇게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구조가 되는 거야. 얘를 무슨 격? 목적격 관계대명사라고 해. 선행사 사물이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which로 받는 거야. which I climbed yesterday 하면 불완전한 구조. 알겠죠? 그럼 우리 아까 관계대명사가 어떤 것이다? 두 가지 정의 내렸죠. 첫 번째 형용사절이고 두 번째 불완전하다. 그러니까 형용사절이니까는 내가 어제 올랐던 산 이렇게 앞에 있는 마운틴을 꾸며주는 이 꾸밈을 받는 이 원래 이 which라고 하는 관계대명사가 대신 받는 그 원래의 그 명사 얘를 선행사라고 한다고 그랬지? 그래서 여기서 마운틴이 선행사야. 얘는 이제 형용사절이 되는 거고. 그리고 불완전하고. 그래서 우리 정의대로 불완전한 형용사절이 되는 거야. 이거. 관계대명사절이.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얘가 이제 형용사절이고 또 mountain이 바로 주어고 그 다음에 is 할 때 이 is not 할 때 is가 바로 이 문장 전체의 동사거든. 이 주절의 동사를 우리 문장 전체의 동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이 문장 전체의 주어와 이 문장 전체의 동사가 떨어져 있는 현상이 일어난다. 떨어져 있는 현상. 뭐가 중간에 쏙 들어가서 그 주어를 꾸며주는 주어인 명사 마운틴을 꾸며주는 형용사절이 중간에 쏙 들어감으로써 이 문장 전체의 주어와 이 문장 전체의 동사가 떨어져 있는 현상이 일어난다. 자, 이럴 때 이 문장 전체 동사의 수시제를 굉장히 많이 물어봅니다. 어법 문제에서. 얘가 주어라고 하는 거 떨어져 있지만 알아야 돼. 마운틴이 단수기 때문에 이주로 써줘야 돼. 시제 현재. 이런 거 이제 a라고 쓰면 틀린다는 거야. 알겠죠? 이거는 지금 목적격이든 주격이든 마찬가지야. 주격 관계대명사도 주어와 동사 사이에 쏙 들어갈 수 있어. 주격 관계대명사 절도. 자, 그럴 때 이 원래 문장 전체의 주어와 동사 사이에 그 이제 관계대명사절이 쏙 들어가서 떨어져 있는 현상이 일어나고 자, 그때 이 문장 전체 동사의 수시제를 꼭 신경 써라. 그게 아까 내가 얘기하고 있는 네 번째 체크리스트야. 알겠죠? 오케이. 얘는 지금 목적격 관계대명사고. 근데 선생님 희한한 게 있습니다. 여기서 얘가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인데 여기 지금 가로로 묶여져 있잖아. 위치가. 그치? 자, 요 말은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생략할 수 있어. 그래서 실제로 우리 독해 지문에 보면 많이 생략돼 있어.
그래서 요거를 The mountain I climbed yesterday is not so high. 이렇게 그냥 써버린단 말이야. 관계대명사 생략시키고. 그 생략되어 있는 관계대명사를 볼 수 있어야 돼. 우리 독해를 할 때. 알겠죠? 자, 얘 한번 읽어볼까? 이 문장에서 우리 관계대명사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그렇지. 자,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미까지죠? 이런 거 잘 볼 수 있어야 돼. 오케이. 그리고 문장 전체의 주어는 the girl이고 얘가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주절은 the girl is very smart야. 그 소녀는 매우 똑똑하다. 그런데 그 소녀를 꾸며주는 관계대명사절이 뒤에 길게 붙어서 얘가 형용사절로서 앞에 있는 the girl을 꾸며준다. 알겠죠? 그런데 이제 이 관계대명사 이끄는 절 이하를 보면 이거 my teacher introduced to me 완전해 불완전해? 이거 좀 어려운데? 잘 생각해봐.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할 것 같아? 불완전할? 완전해야 돼? 불완전해야 돼? 이 구조에서. 불완전해야 되겠지. 근데 이게 언뜻 딱 불완전한지 생각이 잘 안 들지. 자, introduce 우리가 웬만한 동사들은 다 타동사거든. introduce to me인데 나한테 소개시켜준다는데 무엇을 누구를이 없잖아 지금. 누구를이 없는 거야. introduce 할 때 뒤에. 알겠죠? 누구를에 해당되는 목적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불완전한 구조가 되는 거야. 원래는 이제 my teacher introduced the girl to me가 되는데 그 the girl이 들어갈 자리가 지금 비워져 있는 불완전한 구조죠. 그 역할을 여기서 whom이 하고 있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오케이. 근데 얘는 이제 선행사가 사람이다 보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whom을 썼어. 근데 아까 선생님 뭐라고 그랬어? 목적격 관계대명사는 who를 써도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목적격 관계대명사 선행사 사람일 때 who 또는 whom을 썼는데 얘 역시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생략할 수 있다. 알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주격 관계대명사 절대 생략하면 안 돼. 이번에 시험범위 주격 관계대명사다 보니까 만약에 우리 선택지 중에서 주격 관계대명사인데도 불구하고 생략된 형태로 들어가 있다. 이거 무조건 틀리는 거야. 알겠죠? 주격 관계대명사는 절대 생략하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자, this is the bank. 자, 이거는 지금 뱅크다. 은행이다. 그리고 I have worked at the bank. 나는 지금 5년간 그 은행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이 두 문장을 이제 두 개의 절로 바꾼 다음에 하나의 문장을 합칠 겁니다. 알겠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 bank랑 그 다음에 at the bank의 bank가 서로 겹치다 보니까 얘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합칠 거란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자, 요거 한번 읽어보자. 자, this is the bank. 한번 읽어보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관계대명사절이야. 그래서 뒤에서 앞에 있는 the bank를 꾸며주는 구조로 들어갔다. 자, 이거는 내가 5년 동안 일을 하고 있는 은행이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 완전해 불완전해? I have worked at for 5 years. 완전해 불완전해? 불완전. 그렇지. 여기 at이라고 하는 전치사 뒤에 아까 선생님이 명사의 자리는 주어의 자리, 목적어 자리 혹은 전치사 뒤에. 그런데 전치사 뒤에 당연히 명사가 와야 돼. 근데 명사가 있어 없어? 없잖아. 그러니까 불완전한 구조야. 알겠지? 그래서 얘를 우리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 원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치사의 목적격 어려운 말이 아니라 전치사 뒤에 항상 명사가 와야 돼. 그런데 이 명사를 우리는 전치사의 목적어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냥 문법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뿐이야. 뭐 대단한 거 아니야. 알겠죠? 우리 왜 그러냐면은 to라고 하는 전치사 뒤에 I라고 쓰니 me라고 쓰니 to me야 to I야. 그러니까는 대명사가 왔을 때는 목적격으로 오다 보니까 얘를 그냥 전치사의 목적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전치사 뒤에 오는 명사를. 알겠지? 근데 그 역할을 지금 위치가 하고 있단 말이야. 그게 은행이라고. 그치? 그러니까 얘를 우리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얘도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도 목적격 관계대명사야. 그러니까 생략할 수 있어 없어 당연히. 생략할 수 있죠. 그런데 전치사가 앞으로 튀어나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앞으로 튀어나갈 수도 있어. 전치사가 앞으로 튀어나갈 수도 있는데 그럴 때는 이거 생략하면 안 돼. 전치사가 앞으로 튀어나간 상태에서 전치사의 목적격 관계대명사를 함부로 생략할 수가 없습니다. 전치사가 원래 자리에 있다라면 생략할 수 있어. 그런데 전치사가 앞으로 튀어나가면 생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건 꼭 한번 좀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주격이랑 목적격 관계대명사 배웠고, 그 다음에 참고로 우리 소유격 관계대명사, 중학교 때는 별로 많이 안 다루는데, 소유격 관계대명사 고등학교 올라가면 어법 문제 아주 자주 출연을 합니다. 자, 일단은 소유격 관계대명사 이야기하기 전에 하나 우리가 잘못이라기보다는 좀 고정관념화되어 있는 문법에 대한 약간 어긋나는 상식이 있어. 뭐냐면은 소유격을 우리가 대명사 표현에 배우다 보니까 우리 I, my, me 이런 식으로 배우다 보니까 소유격을 대명사다. 여기도 지금 소유격 관계 대명사 이렇게 했잖아. 근데 사실 이거는 조금 안 맞는 거야. 소유격이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대명사가 아닙니다. 소유격 대명사 아니야.
소유격이 어떻게 명사 역할을 해? 명사 역할 할 수 있어, 없어? 없어. my car. 여기서 my car 할 때 my가 소유격이잖니? my 소유격이잖아. 근데 얘가 대명사야? 얘가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my가 어떻게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 전치사 뒤에 들어가? 못 들어가.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 소유격은 대명사가 아니야. 응? 소유격은 말이야, 일종의 더나 어처럼 이게 일종의 한정사라고 보통 얘기를 해. 이 바로 뒤에 명사가 오고 그 명사의 정함을 나타내는 표현이야. 세상에 존재하는 무수히 많은 차 중에 나의 차라고, my car. 알겠지? 얘는 한정사의 일종이야. 한정사는 넓은 의미의 형용사야. 알겠지? 항상 뒤에 명사가 오니까 얘를 형용사라고 본다고, 보통은. 그래서 소유격은 사실은 대명사가 아니야. 이 개념을 꼭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소유격을 소유격 관계 대명사라고 명칭하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대명사는 아닙니다. 알겠죠? 그러면 우리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소유격은 한정사로서 뒤에 명사를 항상 앞에서 한정해 주잖아. 내 차야, my car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소유격 관계 대명사도 어때? 뒤에 항상 명사가 와, 명사. 알겠지? 여기 봐봐. 이 문장도 보면은 원래 I'm met a boy, his hobby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서 his라고 하는 게 내가 만난 그 소년이거든. 그의 취미야. 그럼 이 절과 절을 연결을 해줘야 돼. 그럼 접속사 기능. 그리고 his라고 하는 소유격 기능. 이 접속사와 소유격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거를 우리는 소유격 관계 대명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근데 원래 대명사는 아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옛날에 그 선생님 중학교, 고등학교 막 다닐 때 문법책에서는 사실 소유격 관계 형용사라고 했었어. 근데 이제 요즘에 문법책은 그냥 이걸 소유격 관계 대명사라고 다 통칭하더라고. 오히려 소유격 관계 형용사 하면 더 어려워져. 사실 너무 헷갈려져. 그치? 근데 원래는 관계 대명사 이렇게 하는 건 좀 맞진 않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간단하게 소유격 관계 대명사라고 우리도 그냥 이 명칭을 따르자. 소유격 관계 대명사는 자, 접속사와 소유격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한다. 소유격이다 보니까 뒤에 바로 명사가 온다. 알겠죠? 그리고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래서 소유격은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그 다음에 전치사 뒤에 올 수가 없죠. 그렇잖아. 그러니까 뒤에 완전해 보이는 절이 옵니다. 알겠어요? 여기 뭐 hobby is enjoying extreme sports. 뭐 완전해 보이죠. 그렇죠? 이 특징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소유격 관계 대명사는 자, 바로 뒤에 명사가 오고요. 그 다음에 완전해 보인다는 거야. 사실 얘가 하나의 덩어리로서 이 절의 주어 역할을 하고 있는 거라고. 근데 지금 이 명사가 왔기 때문에 완전해 보이는 거야, 지금. 이거 이해됐어? 그게 이제 소유격 관계 대명사다. 됐죠? 자, 문제 한번 보면은 1번에 일단은 항상 관계 대명사 문제 중학교 문제로 나오잖아? 그럼 일단 묶는 게 제일 중요해. 이건 이렇게 뒤에 이렇게 묶어야겠네. 그치? 자, 뭐가 들어가, 일단은? 3번. 자, 3번, selling. 자, which의 선행사가 뭐야? shops. 얘가 이제, 샵이 선행사인데 얘가 지금 단수야, 복수야? 그러니까는, 자, 이렇게 생각해야 돼. 관계대명사가 이끄는 절은 불완전한데, 절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동사는 있어야 돼. 알겠죠? 이 불완전한 절이라고 해도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거지, 동사는 반드시 있어야 돼. 근데 이 중에서 일단 동사가 아닌 애가 있네? 뭐가 동사가 아니야? 3번은 절대 동사가 아니야. 얘는 동명사든 현재분사든. 얘는 서술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동사가 아니잖아. 그치? 그럼 둘 중에 하나 골라야 돼. 자, 그러면 선행사가 우리가 shops, 이제 복수기 때문에 그 sell을 해야 돼? sells를 해야 돼? 그렇지, sell. 복수 동사인 sell이 와야 되겠지? 그래서 이게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 절 안에 그 동사의 수시제, 즉 선행사가 단수냐 복수냐에 따른 형태, 이걸 지금 묻고 있는 문제라고. 알겠죠? 자, 2번은 뭐가 들어가나? 2번은 자, 관계대명사절 일단 이렇게 묶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뭐가 들어갈 것 같아? 위치? 그 whose지? 그렇지, whose. whose. 선생님 아까 뭐라 그랬어? 소유격 관계대명사는 바로 뒤에 명사가 오고 완전해 보인다. 여기 위치가 들어가면 뒤에 불완전한 절이 와야 되겠지? 그래서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자, there is a big house. 아주 큰 집이 있는데, 그 큰 집의 오너가, 주인이 되게 유명한 감독이라는 거야. 알겠죠? 이거 소유격 관계대명사가 들어갈 자리다. 자, 그 다음에 3번은 뭐가 들어가나? 위치. 그렇지. 얘도 이제 관계대명사절 묶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 그쵸? 그러면은 여기서 borrow의 목적어 없으니까 목적격 관계대명사 들어가야 되는데, 선행사가 뭐야? 사람이야, 사물이야?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 위치.
그 목적격 관계대명사로 그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문제 또 한번 보자. 어법상 틀린 부분 바르게 고쳐보자. 자, 틀린 부분을 좀 볼 수 있어야 돼. 자, 2번 한번 풀어봐. 2번 틀린 게 뭘까? 자, 잘 묶어야 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관계대명사절이야? 그러면 주절에 우리 동사가 없잖아. 그치? 끝까지 묶어버리면은 주절에 동사가 없는 거지? 윈도우까지지? 이렇게 묶을 수 있어야 돼. Who they broke my window. 얘가 이제 관계대명사절이 이렇게 쏙 들어간 거야.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 주어랑 그 다음에 뭐가? 동사랑 서술어 동사랑 떨어져 있는 현상이 일어난다고 그랬지? 이렇게 관계대명사절이 주어 바로 뒤에 붙어서 쏙 들어간 형태라고. 자, 여기서 지금 잘 묶었어. 이제 어법상 틀린 부분을 찾아봐봐. 어떤 부분이 틀렸나? 그렇지. 이게 지금 문장의 완전성 봤을 때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하지? who가 지금 너 뭐이즈를 대신받는 대명사 역할을 하고 있잖아. they를 쓸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주격 관계대명사로서 완전한 구조가 오면 안 된다고. 알겠죠? 자, 여기 관계대명사 주격, 우리 체크리스트. 선생님이 이제 아까 4개 얘기했는데, 지금 5개로 해놨으니까, 이거 한번 다시 한번 잘 보자.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주격 관계대명사 이 5개만 알면 돼. 이제 어려울 게 전혀 없어. 다 걸려, 여기에서. 이거만 꼭 외우고 있어. 한 개 더 추가해서 얘기할 거야. 알겠죠? 오케이. 자, 관계대명사 문제가 나오면 일단은 첫 번째 뭐야? 잘 묶어. 관계대명사 이끄는 절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잘 묶어야 돼. 잘 묶어야 돼. 여기 묶여져 있지만 이걸 잘 묶어야 돼. 실제 우리 시험 현장에서. 알겠죠? 잘 묶었어. 그럼 이게 관계대명사절이지? 첫 번째 체크리스트 뭐라고 그랬어, 선생님이? 그 관계대명사의 형태 보라고 그랬지?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잘 보고, 이게 주격인지 목적격인지 잘 보고. 알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틀린 이유는 뭐야? 선행사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위치를 썼잖아. 알겠죠? 그게 첫 번째 체크리스트야. 선행사가 사람인지 사물인지 확인해라.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뭐야? 여기에서 관계대명사 잘 묶었는데 여기서 보면은 who he is talking with Jane 하면 he is talking with Jane이 완전해, 불완전해? 완전하잖아. 그치? 여기 he라고 하는 거 쓰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두 번째 체크리스트는 뭐야? 주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주어가 없는 불완전한 구조가 와야 된다는 거야. 두 번째, 그렇게 문장의 불완전성을 봐라.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선생님이 아까 4가지라고 그랬는데 이거 하나 더 추가를 했는데 이거 잘 봐봐. 자, 이렇게 쓰면은 who talking with Jane 이것도 간혹 중학교 문제에서 나오기 때문에 자, who talking with Jane 이렇게 하면 이것도 틀리는 거야. 자, 왜 틀려? 자, 아까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어? 관계대명사 절은 불완전한 절이긴 맞아. 불완전한 절이긴 한데 주어나 목적어 혹은 전치사 뒤에 와야 될 우리 명사, 즉 전치사의 목적어 이런 애들이 없는 거야. 주어나 목적어가 없는 불완전한 구조지 반드시 절이기 때문에 뭐는 있어야 돼? 동사는 있어야 된다는 거야. 서술어 동사는. 관계대명사 절 안에 서술어 역할을 하는 동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절 안에 동사는 반드시 있어야 된다. 알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냥 터킹이라고 하면 이거는 서술어 역할을 하는 동사 그 기능을 할 수가 있어, 터킹이? 아니죠. 얘는 현재 분사든 동명사든 얘는 동사의 쓰임이 아니라 동사를 다른 품사, 즉 현재 분사라면은 형용사 혹은 동명사라면 명사적 쓰임으로 바꾼 거야. 그러니까 얘가 이 문장, 이 관계대명사 절이라는 이 절 안에서 이 터킹이라고 하는 아이가 우리 서술어 동사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의 역할이 할 수 없는 그런 아이라고, 터킹은. 절이 아니야. 절이 아니야. 절이 안 되는 거야. 이 관계대명사 절이 안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정확히 해주고 싶다면 여기 is talking 이런 식으로 해줘야 돼. is talking. is 없이 그냥 talking 하면 이거는 동사가 없는 절이 아닌 아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 체크리스트 하나 더 추가해서 얘기하면 관계대명사 절은 절이니까 반드시 동사가 있어야 된다. 원래 절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주어 동사 구조로 돼 있는 걸 우리 절이라고 하는 거라고. 알겠지? 그래서 터킹은 동사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 네 번째 뭡니까? 우리 관계대명사 절 안에 이 동사를 예쁘게 잘 써줬는데 이 동사의 수시제를 봐라. 선행사가 지금 보이, 복수지. 그치? 그러니까는 수라고 하는 것은 이 단수는 단수 동사를, 복수는 복수 동사를 쓰라는 거야. 시제가 현재일 때.
자, 그런데 이렇게 are를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죠. is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선행사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보고 시제가 현재일 때 또 과거일 때를 보고 이렇게 수와 시제를 확인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게 네 번째. 됐어? 그리고 다섯 번째는 자, 이렇게 관계대명사 절이 주절 뒤에 이렇게 붙으면 큰 상관은 없어. 얘가 주절이고 뒤에 관계대명사절이 오면 큰 상관은 없는데 문제는 관계대명사절이 가운데 쏙 들어간 경우야. 그럴 때는 주절의 주어와 동사가 떨어져 있는 현상이 일어나. 이럴 때 이 주절의 동사, 즉 문장 전체의 그 서술어 역할을 하는 주절의 동사의 수시제를 잘 봐야 돼. 이게 너 뭐이가 단수니까는 are를 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는 거야. is를 써줘야지. 이 동사의 수시제를 잘 봐라. 전체 문장의 동사에. 알겠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꼭 기억을 하세요. 이 다섯 가지만 기억하면 틀릴 게 없습니다. 요거 사진으로 찍거나 우리 이것만 잘 기억을 해도 알겠죠?